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도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엄혹해진 방역 조치 속에서 하루하루를 잘 보내시고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올해가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올해 마지막 주에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좀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그래서 지난해도 사실 연말에 좀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도 아마 그 방역 4단계가 들어가 있어서 거리가 굉장히 썰렁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다음에 연말은 지금보다 지난해보다는 더 조금 따뜻하고 활기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계속됩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4주 동안은 2021 올해의 책 특집으로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책으로 정리를 해보는,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책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책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자는 의미에서 마련한 2021 올해의 책 특집. 첫 번째 시간은 앞에 보시는 이 책입니다. 김소영의 어린이라는 세계라고 하는 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소영 선생님은 어린이 책을 만들다가 초등학교 중고학년을 대상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하는 선생님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책에 대해서 말하고 쓰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린이들을 접합니다. 틀린 표현을 바꿔주면서 또 글을 함께 익히면서 동생과의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또 선생님 스스로가 피아노를 배우는 입장이 돼가지고 자신에게 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기분을 간접 체험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어린이들과 세계를 공유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겪는데 단순히 이제 귀엽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어른들과 같은 세상을 공유하면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그 세계를 존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세계의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이 세계를 지켜주려고 하는 어른, 김소영 선생님의 어린이라는 세계, 이 책을 이번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올해 11월에 보름 동안 시행됐던 인터넷 서점 알라딘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투표에서 올해의 책 1등을 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이제 궁금했어요. 어린이라는 세계? 근데 일단 제목이 되게 귀엽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책 소개를 보고서는 이런 직종이 있나?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동종업계 종사자니까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특히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이라면은 자기 스스로가 책을 읽는 것에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동시에 나의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혹은 학생들과 책을 읽으면서 이 독후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는 또 당연히 이제 베테랑의 어떤 경험과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조언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을 텐데 이 책이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또 동시에 이제 아이들 특히 이제 이 책에서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요 범주로 묶이는 학생들 혹은 그걸 막 지나온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나랑 같이 책 읽으면서 나한테 글 쓰는 거 가르쳐줬던 선생님의 기분이 이런 거였구나. 뭐 이런 걸 좀 느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요 책을 꼼꼼하게 읽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요 책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린이라는 세계 혹은 어린이의 세계를 한번 키워드로 꼽아 볼 수 있을 텐데 이 책은 이 작가 김소영 선생님이 겪고 생각한 일을 짤막하게 적은 에세이를 이제 묶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읽기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에세이 장르의 책들을 소개해드릴 때 자주 하게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붙잡고 읽을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에세이를 모아놓은 책들이 다들 그렇듯 그냥 아무 쪽이나 펴고 읽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군. 그리고 또 아무 쪽이나 펴서 읽고 또 이런 일이 있었군. 이렇게 간단하게 읽으면 아주 편한 책이고요. 또 이 다양한 사건들과 예상치 못한 그 아이들의 반응 이런 거 읽다 보면은 진짜 얘네들 예쁘다 이런 얘기가 정말 절로 나옵니다. 탄성이 나와요. 책을 읽으면서. 또 나한테도 이런 시절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이 작가 김소영 선생님과 나름 이제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이제 제가 주로 보는 친구들은 또 중학생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사실 이제 제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그 친구들을 보통 제일 처음 접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아직은 행정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 책의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묘사가 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도 저런 애들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되면서 좀 감정이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물며 아이들과 24시간 거의 붙어서 사시면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셨던 기억도 있고 아이들과 같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저보다 훨씬 많은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이시라면은 아마 더욱더 흥미롭고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책이 그냥 가벼운 문제만 짚고 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이제 책의 뒷부분에 그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어린이들은 또 어른들과 같은 세상을 공유하면서 사는 건 분명히 사실이잖아요. 이제 그 뒤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겪는 어떤 다양한 문제들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뭐 귀엽다, 어여쁘다 이런 문제들과 또 별개로 나쁜 어른들은 어린이가 약자라서 어린이를 노립니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도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실 거고 또 어른들은 판결로 노키즈존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여러 가지 시설이나 설비들을 어른들을 위해서만 어른들을 표준으로 설정해서 디자인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어린이 너희들을 보호해주지 않아 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집니다. 또 이런 세상을 보면서 어린이는 이제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불신하는 태도부터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다 라고도 배우고요.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잔인하게도 우리는 그걸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자, 과연 이런 식으로 어른이 된다는 거 바라만 봐야 할까요? 좀 서글픈 일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들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나오는 표현을 빌려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세계를 넓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어른들의 세상에 맞추라고 강요하거나 혹은 어린이들의 세계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람직한 어른의 태도인 거죠. 또 그런 어떤 세계를 넓히도록 돕는 이런 활동들은 때로는 이제 무조건적인 선의로 나타나고요. 또 때로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또 그런 기억은 굉장히 오래 가고 아이들이 자신의 세계를 형성하는데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어린이라는 세계 혹은 어린이의 세계를 보호하는 활동을 해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계속 살아오셨으리라고 믿고 또 그런 행동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고 저도 앞으로 어린이라는 세계를 보호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소영 선생님의 어린이라는 세계 이 책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보았고요.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더 재미있게 감상할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연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떤 콘텐츠를 더 추천해드린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이 어린이라는 세계 이 책에서 나오는 주요한 활동, 어린이들과 같이 책을 읽는다는 것, 이 책의 취지에 좀 걸맞게 좀 아이들,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좀 고요함 속에 책을 같이 읽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책을 읽고서 나중에 대화를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서로 각자 읽어야 하는 책을 가지고 오셔서 각자 읽은 책이 어떤 책이었고 느낌은 어땠고 인상적인 장면은 뭐였고 그런 것에 관해서 대화를 나눠보는 것 이런 활동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수상한 시국에 연말을 보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소영의 어린이라는 세계 책 소개를 마쳐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2021 올해의 책 특집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제 올해의 책 언론사들이 발표한 목록들을 좀 취합을 해보고 있는데요. 인터넷 서점들이 투표한 거 이외에 좀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언론사 중에서 제일 빨리 올해의 책을 발표한 언론사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12월 첫째 주쯤에 벌써 이제 올해의 책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0권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앞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선일보라는 신문사를 좋아해서 가지고 왔다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조선일보 선정 올해의 책 10권 중에 한 권이고요. 동시에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 특히 영미권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도서상 중에 하나인 퓰리처상 최종 후보, 그러니까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라갔던 작품입니다. 미국계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캐시 박홍이라고 하는 시인의 마이너 필링스라는 책을 다음 주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이 이렇게 정말 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올해를 나름의 방식으로 견뎌내셨거나 혹은 때로는 좋은 일이 많아서 즐기셨거나 이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뵙고 전해드린 말씀이 올해를 나름의 방식으로 견디거나 즐기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다행이고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좋겠어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올해도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2년에도 항상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마이너 필링스 책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리면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